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첼리브라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되게 많이 우울하실 거예요. 요 근래 이제 매일매일 계속 하락만 하니까 아마 되게 힘드실 텐데, 멘탈적으로.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게임 관련한 코인들 중에 예전에 이제 상승을 많이 못했었던 샌드박스, 그리고 뭐 디센트럴랜드는 재반등을 지금 하고 있고, 엔진 코인도 약간의 반등, 그리고 저장성 코인 메타 중에 시총 하위에 있는 코인, 뭐 스토리지나 아니면 시아 코인만 이제 반등을 하고 파일 코인은 많이 못 가니까 아마 되게 많이 힘드실 텐데, 제가 이제 몇 가지 포인트를 집어서 이번 영상에 담아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뭐 항상 이제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랑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도 뭐 그런 관계된 뉴스들이 되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대로 이제 방향을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중요한 건 이더리움 재단에서, 이더리움 재단하고 이제 관련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더리움이 그 포우에서 포스로 넘어가는 막판까지 가려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걸릴 거다. 근데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이란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분이 펴신 견해에다가 그냥 내년 2022년 6월까지라고 저희 이제 단정지어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왜 코인 시장에 엄청나게 중요하냐면, 특히나 이제 알트코인들한테는 되게 이더리움의 방향성이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 포우에서 포스로 넘어가면 발행량이 85%가 감소해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엄청나게 많이 감소한다는 거죠. 채굴할 때 대비해서. 그럼 당연히 가치가 올라가서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 또한 중요한 게 포스 시스템이 완성이 되면 일반 사람들도 이제 거래소를 통해서 스테이킹을 할 수가 있어요. 장기적으로. 그럼 또 물량이, 묶이는 물량이 또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가격은 올라가고. 그래서 솔라나 같이 뭐 극적인 반등이 이더리움한테도 엄청나게 올라가서, 하다못해 뭐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바가 2천만 원까지 올라갈 거다, 뭐 2만 달러까지 올라갈 거다, 이런 견해도 사실상 뭐 말도 안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요런 논리적인 어떤 그런 게 있는 거고, 또한 중요한 게 포스로 가면서 G캐시와 파일 코인의 어떤 그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반사 이익을 많이 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참고로 이더리움 재단에서, 자, 이더리움하고 G캐시랑 파일 코인은 얼마 전에 이제 파트너십 관계를 맺었죠. 그래서 간간히 이제 뉴스가 나오는데, 어쨌건, 뭐 미래를 보고 우린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채굴자들이 대거, 또 이더리움 채굴자들이 만약에 대거 이동을 한다면 몇몇 개 알트코인과 특히나 이제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서 적잖게 보유하고 있는 이더리움 클래식 쪽으로 많이 몰려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외에 이제 뭐 디센트럴랜드라든가 라이브 피어 뭐 이런 코인들만 많이 상승을 하고, 나머지 코인들이 많이 상승을 못했어요. 호라이젠도 뭐 엄청나게 상승했다가 다시 제자리 갔고, 뭐 지캐시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코인들도 그런데 제가 이제 바라보기에는 어쨌건 이러나 저러나 기준을 잡는 거는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ETF가 될 가능성이 높은 코인들에 투자를 해서 장투를 내야 엄청난 수익을 끌고 갈 수가 있다. ETF가 된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많은 기관 투자가들이 이것을 비롯해서 브릿지 작용을 해서 이쪽으로 많이 넘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ETF가 된다는 얘기, 지금 아직까지 뭐 현물 ETF까지 가서 여기 나와 있는 알트코인까지 ETF 된다는 얘기가 나온 건 없지만, 그 얘기가 나왔을 때는 지금 가격이 아니라는 거죠. 항상 이거를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고 이제 들어가야 돼요. 자, 그걸 이제 말씀드리고, 그리고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6억 달러. 그래서 회사채 발행을 처음으로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과 같은 장세에서 왜 과연 DCG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코인에 투자를 하든, 지금 저가로 폭락한 코인을 사든, 아니면 지금 뭐 블록체인 회사의 인프라 구축을 더 많이 하든 지금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죠. 하겠다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들은 이러면 이제 폭락장이 온다, 이제 이 시장 끝났다, 이제 시즌 종료다, 3년간의 시즌 종료, 하락장이 시작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지만, 이들은 이렇게 했을 때 분명히
뭔가가 있다는 거죠. DCG 그룹하고도 이제 관련 있고 파일코인, 크라켄하고도 관련 있는 건데 블록체인 어소시에이션이니까 블록체인 협회죠. 그래서 블록체인 협회가 4밀리언만큼의 어떤 그 자금을 조달받았는데 크라켄과 디지털 커런시 그룹 그리고 파일코인 재단이 합세해서 뭐 기금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크라켄하고 DCG가 코인센터라는 이 비영리 재단이죠. 그러니까 뭐 코인 고유 블록체인 교육 비영리 기관이에요. 근데 특히나 이제 정부 관료들하고 이제 관련돼서 코인센터에서 이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기관하고 이제 엮여 있는 모든 재단들 있죠. 뭐 블록체인 뭐 협회라든가 아니면 코인센터라든가 이런 데는 다 완력 행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가 이미 돼 있는 거죠. 왜냐면 이들이 많은 돈을 이미 넣었을 때는 다 관련이 있다는 거죠. 특히나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4밀리언만큼 이제 이 자금이 블록체인 협회에 이제 들어갔는데 중요한 거는 1밀리언을 크라켄과 DCG가 투자를 했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기부를 했고, 파일코인 재단이 2밀리언을 기부를 했어요. 근데 추후에 파일코인 재단에서 2밀리언을 추가로 기부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건 저쨌건 중요한 게 뭐냐면 파일코인을 저도 이제 강조해서 사서 모아야 된다. 이더리움이 포우에서 그러니까 포우에서 포스로 넘어가서 완성이 되기 전이 이제 그 투자 기회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렇게 큰 돈을 주기적으로 기부할 정도의 큰 막대한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중요한 거는 세카이어 캐피탈이 개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이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코인데스크에 여기 보면은 그 크레이그 라이트가 사토시냐 뭐 이것에 관해서 뭐 어떠냐 저떠냐 뭐 논쟁거리가 지금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이 뉴스가 계속 나오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특히나 코인 가격이 약간만 주춤하면 이런 기사가 예전에도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여기 이코노미스트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제목의 그런 게 나왔었거든요. 크레이그가 자 여기 보면 크레이그 라이트가 클레임을 걸었다. 자기가 뭐 사카모토 그러니까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클레임을 걸었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었는데 여기 보시면 2016년 5월 2일 날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뉴스예요. 그러니까 이 분쟁이 벌써 2016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는 거예요. 올드비들은 이런 뉴스가 나오면 또 나오네. 뉴비들 그러니까 투자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망했다. 도망가자. 이분이 이제 크레이그 라이트가 비트코인의 창시자라고 만약에 밝혀지면 이 시장은 망한다. 근데 그럴 일은 없어요. 전에도 계속해서 이 뉴스는 2016년에도 나왔고 2017년에도 나왔고 8년에도 나왔고 9년도에도 나왔고 2020년에 나왔고 2021년 지금 현재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를 이렇게 쭉 되돌려서 구글을 검색해 보시면 제 말이 이제 사실이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고 또한 중요한 게 CNN에서 자 여기 라이브로 이제 뭐 오늘 아침에 생방으로 이게 나오더라고요. 이제 여기 보니까 페이티엠이라고 이제 소뱅에서 직접적으로 예전에 많은 지분을 확보를 했었어요. 가장 큰 최대 지분자가 누구냐면 엔트파이낸셜이라고 알리바바에서 많은 자금이 이제 엔트파이낸셜에 들어갔고 엔트파이낸셜이 많은 자금을 페이티엠에 투자를 했었거든요. 페이티엠은 인도 내에서 가장 큰 결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페이티엠은 플립카트라고 하는 이커머스하고 또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것도 또한 소프트뱅크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소프트뱅크가 얼마 전에 공개적으로 그런 발언을 했었죠. 본인들이 디지털 커런시 그룹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했다. 근데 웃긴 게 뭐냐면 페이티엠이 인도 역사상 최대 규모의 IPO가 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화두가 되고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페이티엠에서 얼마 전에 비트코인을 채용해서 쓸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규제안이 확실해지면이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 얘기는 향후에 RBI에서 어떻게 규정 내리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아마 변할 거야. 이거는 인도 사람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스마트폰 안 가진 사람들도 페이티엠 시스템은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진 거예요. 11년 전에 이분이 이거를 창업했다라고 이제 전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차트는 달러 인덱스 차트거든요. 여기 보면은 주말에
달러 인덱스가 좀 하향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가상자산 시장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인컴 차크 같은 경우는 일단 그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 근데 여기 보면은 2017년 차트를 그대로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지금 현재 이제 상황을 보면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향후에 2017년도와 같은 상승세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의견 개진을 하는데 좋아요가 6,000개가 넘게 눌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야,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상승을 지금 바라고 있구나. 그래서 이것도 그냥 참고적인 관점으로만 보시지 꼭 이렇게 된다는 뭐 100% 그런 건 없다는 거죠. 근데 저는 어쨌건 그냥 코인은 들고 있어요. 이러나 저러나. 그리고 호라이즌 코인 같은 경우 젠두 런칭이 가까워지고 있다. 곧 뭐 메인엔시 곧 이제 승인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날짜 카운팅 되는 거랑 화면을 이제 만들어서 트위터 상에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12월 1일 날 이게 런칭이 되는데 런칭 됐다고 해서 만약에 사람들이 원하는 것만큼 만약에 펌핑이 없다면 아마 진짜 많은 사람들이 아마 내던지는 사람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특히나 그 오더북 있는 데가 보면 오더 리스트북 있는 데 보면은 코인들이 두텁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몇 천 개, 많게는 뭐 몇만 개씩 걸렸었거든요. 그때는 사람들이 많이 모르니까. 근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노드 수가 많아서 코인이 묶여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오더북이 얇아요. 얇기 때문에 폭락과 폭등이 언제든지 가능한 코인이 호라이즌 코인이에요. 대표적인 게.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야 뭐 이거를 워낙에 오랫동안 들고 있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뭐 할 말은 없네요. 어저께구나. 어저께 KBS에서 제가 보니까 그 인플레이션과 기상이변에 관해서 다큐멘터리가 하나 나왔더라고. 제가 보니까. 근데 잘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항상 이제 방송에서 항상 말씀드렸던 건데 여기 보면 2014년과 2016년 기준에서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격이 푸드 프라이스 인덱스가 지속적으로 엄청나게 상승했어요. 100을 예전을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거의 35%가량 급등을 해버린 거예요. 여기 보면 오일 가격도, 자, 식용유 가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14년과 16년을 100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자, 여기를 100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다는 거죠. 85%가 상승한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엄청나게 상승을 했다는 얘기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 뭐 느끼는지 못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캐나다가 됐건 아니면 지금 뭐 이집트가 됐건 기상 이변으로 갑자기 뭐 몇 개월 만에 내려야 할 비가 갑자기 폭우가 돼서 하루 만에 내려버리고 눈이 안 와야 할 상황에 눈이 막 내리고 이런 기상 이변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창궐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 장기적으로 가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자, 수확량이 감소될 수밖에 없고 퀄리티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인플레이션을 여기서 막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냥 금리 인상이 정답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제 누차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또한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이게 오늘 아침에 캡처한 거거든요. 여기 11월 18일 날 여기 보시면은 여기 붉은 색깔 있죠. 젓갈색 같이 붉은 색깔. 특히나 미국 서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엄청나게 건조해요. 얼마 전에 산불도 엄청 크게 났었잖아요. 점점 건조해지면 나중 가면 더 큰 산불이 날 거예요. 사람들이 통제하지 못할 정도의 산불. 특히나 지진 때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서부에서 동부로 이주하시는 게 어떨까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살기 좋은 환경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미국 내의 중에는 어쨌건 지금 서부가 좀 그렇다는 거죠. 동부가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좀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건조해지고 막 이런 거는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중국의 문제이고 캐나다의 문제이고 호주의 문제이고 유럽의 문제이고 우리나라의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요즘 요 근래 들어서 뭐 배를 사 먹는다거나 무슨 뭐 어떤 특정 과일을 사 먹으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전과도 같은 맛이 안 난다고 과일에서. 그러니까 기후상에 뭔가 문제 지금 변화가 있는 거예요. 작년하고 또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배 맛이 틀려요. 작년하고 되게 많이 틀려요. 과일들이 먹어보면 그게 뭐가 됐든 올 초부터 해가지고 뭐가 됐든 하여튼 과일 맛이 전체적으로 다 틀려지더라고요. 밥맛도 마찬가지로 많이 틀려졌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게 더 극심해져서 식량의 무기화가 되면
과연 여기서 부익부 빈익빈이 점점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 근데 코인 투자는 저는 이게 해칭이 반드시 100%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카이어 캐피탈이나 뭐 소프트뱅크, 뭐 워렌 버핏 이들도 다 직간접적으로 다 이미 관여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지. 괜찮은 코인 그냥 묵묵히 갖고 있다가 폭발할 때 이익 실현하는 게 그게 장땡이에요. 그게 최고고. 지금까지 찰리브랑이었고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은 목이 좀 칼칼해가지고 말하다가 막 말이 좀 약간 맥히고 그랬는데 오늘도 어쨌건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